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당이 단결하고 탄압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철통 같은 대세,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혐의가 뭐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 탄압이란 거는 완전히 이거는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망할 땅이 된 거죠.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에 인정이 되고 있구나.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재판에 넘길 걸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상대로 당직 정지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무위원 전원이 이걸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어제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이 3인에 관하여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의 본안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 이걸 인정할지 말지가 어제 당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이 얘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원 80명 중에 직접 나왔든 서면으로 냈든 69명이 모두 반대 없이 찬성을 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철 의원이 당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권하고 퇴장을 했다. 일단 저 김의겸 의원의 두 가지 목소리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참 김의겸 대변인은 매번 이렇게 하는 일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교정됐어야 될 일들인데 계속 이렇게 일을 맡기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이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그 절차는 다 꿰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당헌에 보면 이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정말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11시에 검찰이 기소를 발표를 하니까 바로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근데 당무위원은 아시겠지만 한 80명 정도 되는데 예.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시도지부장,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당무위원회 소집하면 2, 3일 전에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에서. 근데 지금 당무위원회를 그냥 7시간 만에 소집을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서류로 위임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참석한 사람보다 위임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30명이 참석을 했는데 36명이 위임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 따져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둘째는 사실상 참가를 하는 사람들의 물리적인 참가권을 이걸 어떤 면에서 방해를 한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 어떤 당무위원이 본인은 지방에서 올라가고 싶은데 차표를 못 구했어요. 예. 당일날 올라오니까 그럼 못 참석하면 이거는 권리 침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표결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반드시 기권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사안 자체가 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정하면 될 일을 예. 7시간 만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이제는 절차가 뭐고 다 소용없다. 무조건 그냥 방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분명히 반대 없이 통과가 됐다고 했고,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오늘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공개해달라. 이걸 좀 듣기에 따라서는
전해철 의원이 요청을 안 했으면 또 공개를 안 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오늘 당내 비판도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였습니다. 그럼 전해철 의원이 왜 문제 제기를 했고 기권과 퇴장을 했냐? 너무 빨리 서둘러서 준비했다 당무위.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재명 대표 공소장도 살펴보지 못한 단계인데 이것도 없이 어떻게 바로 기소 시 당무 정지라는 이 원칙의 예외 조항을 바로 적용하냐? 뭐 이걸 좀 따져 물었어요. 전해철 의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있었죠. 그때 보면 재석 몇 명 가운데 참석자 몇 명 이렇게 먼저 얘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 무효 몇 표. 예.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것도 당무위원회 소집해서 일단 참석을 했으니까 전해철 의원이 만장일치라고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몇 명 찬성했고 몇 명 뭐 했고 반대했고 아니면 또 몇 명 기권했고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요. 지금 저 전해철 의원 말이 당연히 맞는 거죠. 당무위를 공소 제기되었다 이런 얘기 듣자마자 바로 소집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공소장을 살펴보고 그것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용을 살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언론 보도만 보고서 그것을 결정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지만 결국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당대표직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 내릴 건 누구나 예상했어요. 예상은 뭐 거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시됐었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절차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을 저렇게 서둘러 내리는 건지 예. 좀 천천히 살펴보고서 공소장도 보고 하니까 아 이건 정치 탄압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모양새가. 굳이 저렇게 속된 말로 참 모양 빠지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해찬 의원은 오늘 이 김의겸 의원 해명을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만장일치도 아닌데 반대 없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모두 다 찬성했다고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안건에 대해선 전해철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거는 완전 말장난 아닌가요? 그냥 솔직하게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해철 의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고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나을 텐데요. 일단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으로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거짓말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EU 대사 발언 잘못 전해서 외교 참사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이 실추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제1야당의 대변인 자리 맡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다는 걸 재증명했고요. 어제 만장일치라고 하길래 제가 오늘 아침 뭐 여러 인터뷰에서 아니 무슨 공산당 인민회의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상황 어떻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만장일치가 나오느냐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적어도 전해철 의원은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이 알려지지 않자 내 발언 전해달라고까지 말한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반대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 당무위가 소집되는 과정에서 당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적 절차적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무위 결정은 두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요식 행위였다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쭉 보신 것처럼 어제 당무위에서 전해철 의원이 절차 문제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기권하고 퇴장한 이 후폭풍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무위 당시에 기소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해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지요.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대로 또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나 생명이니까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뭐 의견도 다양하게 있는 것이다.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뭐 반대 의견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늘 뒤늦게 알려졌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다. 이 대표의 말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까요?
전해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께서 당시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전해철 의원님께서 밝히셨듯이 본인이 그렇게 한 말씀이 있는데 만장일치로 마치 당무위에서 속전속결로 일치단결해서 결론이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면 당내의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좀 훼손됐다고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려 깊게 브리핑을 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예. 저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른바 뭐 수박 논란 또는 뭐 좌표 찍기 논란, 살생부 논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뜻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자처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 해야 할 일은 대표에게 하나라도 뭐 상처가 나지 않게 지키는 일이 아니라 당 안에서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정을 조정하고 또 당 안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사실 당이 방탄 논란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뭐 당을 방탄을 이용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뜻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부풀려서 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동은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전해철 의원이 분명히 어제 당무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너무 무리해서 속전속결로 당무위를 연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오늘 조응천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란 것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사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발빠르게 추진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내부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이 6시 즈음에서 대표직 유죄 결정됐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게 오전 11시니까 그 이후에 당무위를 열고 그런데 총 80명 가운데 30명이 직접 참석했고 39명은 서면 의견서 실명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제는 만장일치라고 김의겸 의원이 밝혔지만 전해철 의원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 총 기간 시간이 6시간 조금 넘는 7시간 가까이밖에 걸리지 않았다. 근데 오늘 이 속도도 속도지만 비명계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헌 80조 1항이 원래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핵심인데 어제 민주당이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이게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망을 예외 조항으로 담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콤마 여부에 따라서 이게 엇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이제 민주당은요 이제는 정치 개혁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조항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봐야 될 겁니다.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당 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위가 이제 민주당은 부정부패가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 자, 국민들의 깨끗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획기적으로 당헌 80조를 만듭니다. 즉 당헌 8조가 뭐냐면 당시에는 단서정이 없었습니다. 윤리심판원만 있었어요. 예. 당시에는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 검찰에 기소가 될 경우에 당직을 정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다. 뭐 그 덕은 톡톡히 늘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불편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전당대회 때 이거 조항을 바꿨습니다. 당시 아예 없애려고 그랬는데 야, 없애는 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결국 조항을 수정했죠. 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예. 근데 당무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죠? 바로 당대표입니다. 예. 자, 바꿔놨는데 이 취지는 뭐냐면 일단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에 우선 그 사람의 당직을 중단하고 그러면 이게 정치 탄압이지 않은지 여부는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아니라 그러면 다시 당직을 복귀한다. 이런 게 저는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더 꼭꼭 씹어서 보고 싶어서
비명계의 주장 얘기는 일단 1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잠깐 당대표직을 정지하고, 근데 이게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게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이걸 좀 들여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콤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1번에 항해 있는 겁니다. 즉 기소될 경우에 당직을 정지한다, 이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대원칙에 맞게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예외 조항에 대해서 복귀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날 또 당무위원회를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잠시 정지하고 해서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또 그러면 당헌을 좀 존중하려는 뜻이겠구나라고 할 텐데, 아니 하루 만에 7시간 만에 당무위원회 소집하고 바로 정지도 하지 않고 바로 예외 조항으로 넘어가서 공소장도 보지도 안 하고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조항 아예 없애세요. 그냥 뭐하러 이 조항을 둡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솔직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개혁 우리 안 하겠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기소해도 무조건 다 당직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를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다 둡니까?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원 의원은 잠깐이라도 이 대표가 직무를 멈춰야 그래야 예외 조항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게 규정이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니 쉼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1항에서 3항까지 쭉 연결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뭐 예외 조항까지 단숨에 갈 수 있다, 이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참 말들이 많네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꼼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기 이틀 직전에 이 당헌의 예외 조항, 그러니까 당헌 이 부분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주체를 윤리위가 아니라 당대표가 당무위원장인 당무위로 결정했다. 이걸 두고도 좀 꼼수 논란이 있어요. 지난해 그 전당대회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를 삭제하려고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논란이 많고 반대가 많으니까 80조는 그대로 두죄, 80조 3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받아서라고 했는데 그걸 당무위로 바꿨죠. 그렇다면 그 취지는 뭐냐? 그 전체의 골격은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처음에 그 원래 골격을 보니까 80조 3항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항에 처분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1항 문제가 뭐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이렇게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콤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로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라고 돼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거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임의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참 잘 얘기하셨어요. 정당이란 건 이견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에. 네,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유대인 격언 중엔 그런 말이 있답니다. 만장일치는 무효다. 만장일치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도 사실은 그냥 그대로 순리적으로 해석해서 일단 직무를 정지하고 또 당무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전체가 80명이니까 아마 48대 32 정도로 해서 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보기 좋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하고 무리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취임 이틀 전에 주체를 당무위로 바꾸고, 혹은 이번에 적용하는 당헌 콤마가 없으니까 단숨에 이어져서 예외 조항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뭐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좀 구체적인 부분이고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거 어찌됐든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완전히 사물화됐다. 당의 청렴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방안인데, 그런데 이 수기 과정조차 없는 졸속 처리 아니었냐, 이렇게 일단 이렇게 당헌 80조가 누더기가 되고, 혹은 이것 자체 여러 규정들을 뜯어보고 비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명계열들 상당히 지금 고심이 깊은 것 같고 불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만 이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받은 게 아니라 최근에 검찰이 김봉윤 전 회장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이 두 의원도 예외 조항을 어제 민주당이 적용시켰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예외 조항이 돼야 되죠? 라인펀드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특히 노후 은퇴자금 모았던 고령층에게 어마어마한 조단위 피해를 일으킨 금융범죄 사건입니다. 그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은 전방위적인 전 정권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로비로 수사를 받았고 심지어 잠깐 풀려난 사이 탈출하고 잠적했다가 다시 체포되는 거 그 영상도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뭐 고급 정장을 받았다.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서 기소된 것까지도 정치 탄압입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 방탄에 기동민, 이수진 의원이 같이 들어갔는지 이건 결국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업자에게 돈 받아서 집에서 현금이 수억 원이 나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집에 현금 수억 원을 갖다 놓습니까? 그게 뭐 부의금이라고 하는데 날짜도 안 맞는다, 신권이다라는 보도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을 방탄해야 되는데 노웅래만 구속시키기 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방탄해준 것처럼 기동민, 이수진도 다수의 민주당 당무위원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뇌물, 뒷돈 사건이지만 이재명은 당직 유지하게 해주고 기동민, 이수진은 당헌 80조에 의해서 뭐 당직 못하게 하는 등의 처벌을 가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트로 묶이는 거예요.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한 다른 의원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집에서 수억 돈다발이 나와도 이 김봉현 같은 사람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서 기소돼도 이재명 덕분에 이 사람들도 같이 방탄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라든 제1야당의 도덕적 기준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슬픈 자화상 같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그 여당 누군가는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동민, 이수진 두 의원이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몇 주 됐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제때 민주당이 판단을 안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검찰에 기소될 거니까 한 달 묶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도 예외 적용을 했다. 좀 기다렸다가 같이 예외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인데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왜 당무위를 바로 개최하지 않았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당헌 개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어쨌든 당헌은 당의 헌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외 조항을 붙이고 부차적으로 수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여지를 남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만 보더라도 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이 당무위가 어떤 부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일단 당직을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애초에 이 예외 조항 자체가 붙은 것이 문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두고 어쨌든 정치 탄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이번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핵심이라고 불렸던 428억 이른바 약정설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비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혐의에 연루되어 있고 부정부패 범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와 같이 묶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별건으로 좀 다루는 것이 원칙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성민 비서관도 결국은 이 대표가 취임하기 직전에 갑자기 예외 조항이 그 당원에 녹아든 것 자체도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바로 왜 그때 당무위 안 열렸냐라는 비판도 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재명 대표 본과 같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 두 사람도 예외 조항을 적용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인데요.